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경제 이슈를 알아보는 비즈앤원입니다. 네, 첫 번째 코너 김홍모 기자의 부릉부릉 시간입니다. 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이번 주 자동차 업계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나요? 네, 기아의 대표 준준형 SUV인 스포티지의 신형 모델이 출시됐습니다. 네, 이 신형 스포티지가 자동차의 부분 변경 모델은 아니라면서요. 네, 전세대 출시 이후 6년 만에 완전 변경을 거친 5세대 모델입니다. 네, 자세한 얘기 들어보기 전에 먼저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기아의 대표 베스트셀링 모델인 준준형 SUV 신형 스포티지가 출시됐습니다. 신형 스포티지는 사전 계약을 시작한 6일 첫날에만 16,078대가 계약됐는데요. 영업일로부터 10일까지 진행된 사전 계약 대수는 총 22,195대로 출시 전부터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신형 스포티지는 기존 차급을 뛰어넘는 실내 공간, 신규 파워트레인 적용으로 개선된 동력 성능과 연비 효율을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신형 스포티지는 자연의 역동적인 감성을 기반으로 과감하고 도전적인 디자인 요소를 적용해 존재감을 강조했습니다. 차량의 전면부는 플로팅 시그니처 타이거 노즈 그릴과 부메랑 형상의 DRL 헤드램프, 디자인을 통해서 스포티지만의 독특한 프론트 마스크를 완성했으며 큰 면적의 그릴과 하이테크 디테일의 대비를 통해 기아 디자인 철학인 오포짓 유나이티드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실내의 경우 준준형 SUV 최초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것은 물론 폴드앤다이브 시트를 적용해 공간성을 확대했습니다. 신형 스포티지의 내부는 사용자 중심의 조작계 구성과 차급을 뛰어넘는 최첨단 사양, 독창적인 디자인 요소들을 더해 보다 혁신적인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신형 스포티지는 기존 엔진 라인업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새로 추가해 1.6 터보 하이브리드와 1.6 터보 가솔린, 2.0 디젤 등 3개의 파워트레인으로 구성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울컥거리는 듯한 브레이크 이질감을 줄이기 위해 이 라이드를 탑재했습니다. 신형 스포티지 전체 트림 중 하이브리드 모델에 최초로 탑재되는 이 라이드 기술은 차량의 과속 방지턱과 같은 문턱을 넘을 때 발생하는 불쾌한 피칭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적용되었습니다. 이 라이드 기술은 하이브리드 구동 모터의 토크를 부드럽게 제어해 차량 앞부분이 위로 솟구치는 상방 피치 발생 시에는 순간적으로 모터를 감속하고 반대로 앞부분이 아래로 가라앉는 하방 피치 발생 시에는 모터를 가속해 피칭 현상을 최대한 억제하여 보다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올 상반기 내수 시장에서 기아는 국내 완성차의 경쟁 모델과의 판매량 승부에서 연전 연승하는 등 3연 변경 후 쾌조의 실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기아의 신형 스포티지가 이 기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팍스 경제TV 김홍모입니다. 네, 김 기자, 이번에 새로 출시되는 신형 스포티지, 개인적으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제 개인적으로는 준준형 SUV 최초로 적용되는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냥 평평한 형태의 디스플레이와 달리 운전자를 향해 휘어져 있는 디스플레이를 직접 사용해보면 햇빛으로 인해 가려지는 화면들이 확실히 줄어드는 등 많은 편리함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을 느껴본 운전자들은 차를 볼 때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있냐 없냐를 먼저 살필 정도로 굉장히 유용한 편의사항인데요. 이게 준준형 SUV에 드디어 탑재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네, 커브드 디스플레이 말씀하셨는데 이 외에도 조금 유의 깊게 살펴볼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 라이드인데요. 이 라이드는 하이브리드 모델에 장착된 기술인데 운동 방향과 반대의 관성력을 발생하도록 모터를 제어해 쏠림을 완화하는 기술로 하이브리드 특유의 어지러움을 일으키는 제동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김홍모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화되는 부동산 정책으로 최근 비규제 지역이 인기입니다. 당첨 가점이 낮고 많은 추첨제 공급량이 이점입니다. 이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전북 주택시장의 매수 심리가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지역 내 신규 분양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 5월 전북의 주택 매수 심리는 4월 대비 11.6포인트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올해 분양 물량 또한 지난해 대비 약 83% 늘었고 대부분 비규제 지역으로 신규 단지의 청약 경쟁률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물량의 60%가 추첨제로 공급되고 재당첨 제한이 없어 규제 지역과 대비해 청약 당첨의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 인정 비율이 최대 70%까지 적용되고 계약 직후 분양권 전매도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도 익산 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예치금만 충족되면 세대주 및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브랜드, 교통인프라, 자연환경 등 수요자들의 선호가 높은 요소들을 모두 갖춘 익산 마동 지역 내 주거단지가 분양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KTX SRT 익산역은 차로 7분 거리에, 익산 시외 고속버스 터미널은 8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익산 주요 시설을 연결하는 선화로가 인접해 있어 차량 이용 시 익산 어디로든 접근이 용이합니다. 단지가 들어서는 마동 일대는 재건축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신흥 주거타운으로 변모할 전망입니다. 익산시 자료에 따르면 주변으로 영등 주공 1단지, 동부시장 재건축 등 사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사업 완료 시 이 일대는 총 1,500세대 이상의 주거지역이 형성됩니다. 단지 근처에 마동 근린공원과 수도산 근린공원이 개발 예정돼 있고요. 그 외에도 신흥 근린공원, 중앙체육공원 등이 단지 주변에 위치해 있어서 쾌적한 주거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연일 강화되는 부동산 규제로 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벽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청약 장벽이 낮은 비규제 지역 내 생활 인프라와 자연 환경을 모두 구성한 이 단지가 익산시 청약 기록에 새로운 타이틀을 가져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이정원입니다. 현대차가 지난 21일부터 고성능 브랜드 N의 전용 전시 공간 NCT 서울을 성수동에 마련했습니다. 그 현장을 김홍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고성능 브랜드 N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21일부터 8월 3일까지 약 2주간 서울 성수동에서 운영되는 통합 브랜드 전시 공간 NCT 서울은 N 브랜드가 발전해온 과정과 현재의 모습, 미래 등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게끔 꾸며져 있습니다. 1018제곱미터 규모의 폐건물을 개조해 만든 N 브랜드 체험관은 모터스포츠의 주무대인 트랙이 도심으로 직접 들어온 듯한 분위기로 연출했으며 건물 외부 곳곳에 N 브랜드 고유 색상과 모터스포츠 요소를 더했습니다. 내부는 N 유카존, N 라인존, N 퓨처존, N 레이스존, N 컬처존, N 플레이존 등으로 구성됩니다. 각 공간에는 다양한 N 모델과 컨셉카가 전시돼 고객들은 N 브랜드의 정체성과 특징, 철학 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N 유카존은 고성능 N 브랜드의 현재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최신 모델인 아반떼 N과 코나 N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N 브랜드의 최신 기술과 철학이 녹아든 두 모델은 일상에서는 스포티한 감성을 더하고 트랙에서는 과감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상용 스포츠카로 아반떼 N은 첫 고성능 세단, 코나 N은 첫 고성능 SUV 모델로 N 브랜드의 방향성을 잘 나타냅니다. N 라인존에는 투싼 N 라인과 소나타 N 라인의 GI조 에디션을, N 컬처존에서는 길거리 자동차 문화에 기반을 둔 의류 스타트업 피치스와의 협업으로 완성된 아반떼 N과 각종 N 퍼포먼스 파츠를 적용한 벨로스터 N 퍼포먼스 모델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N 퓨처존에서는 컨셉카를 통해 N 브랜드의 미래를 엿볼 수 있습니다. 2015년 N 브랜드 출범과 함께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공개된 N 2025 비전 그란 투리스모는 차세대 동력원인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을 적용한 컨셉카로 자동차 동력원이 수소로 확장되는 미래에도 운전의 즐거움을 추구하겠다는 N 브랜드 철학을 반영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듯 직접 주행을 체험해보는 WRC 게임과 소화기 모양의 텀블러나 모자, 티셔츠 등 다양한 디자인의 굿즈들이 있는 브랜드 컬렉션 샵이 방문자들의 시선을 끕니다. The N brand vision is for Hyundai to become one of the most respected manufacturers in terms of performance. Performance enthusiasts are often loyal brand followers. We aim to increase the number of our enthusiastic community to strengthen our sales not only for N models but also Hyundai base models to drive our future growth. 현대차의 고성능 브랜드에는 2015년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후 6년여 만에 각각 6종의 N과 N 라인으로 구성된 탄탄한 라인업을 구축하는 등 짧은 기간 동안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빠르게 달려온 N 브랜드의 현재를 축약해 보여주는 NCT 서울이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팍스경제TV 김웅모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올바른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금융 플랫폼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장민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전현선 씨. 자녀에게 용돈을 주기 위해 휴대전화를 이용합니다. 하나은행이 개발한 아이부자 앱을 통해 모바일로 간편하게 용돈을 보내는 겁니다. 또 집안일 돕기, 학습지 끝내기 등 자녀가 원하는 알바를 부모에게 허락받은 뒤 알바를 완료하거나 부모가 제안한 알바를 끝내고 인증샷을 찍어보내면 약속된 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앱을 이용하면 부모 자녀 간의 금융거래는 물론 결제, 주식투자 체험 등 다양한 금융활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금융에 대한 교육을 잘 시킬 수 있을지 늘 고민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에게 친숙한 모바일로 용돈을 좀 주게 되면 아이가 용돈을 모으고 주식 투자도 경험해보고 기부까지 해볼 수가 있더라고요. 같이 주식 체험도 해보고 수익률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아이가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결제, 저축 등 금융기능을 통해 다양한 금융활동을 체험할 수 있고 무엇보다 스스로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면서 건강한 금융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옛날에는 부모님한테 현금으로 받았을 때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서 너무 불안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핸드폰만 들고 다녀도 결제도 할 수 있고 용돈이 점점 쌓이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주식은 어른들만 하는 것이라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어린이인 저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신기했고요. 다른 친구들도 저와 같이 이런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은행은 Z세대를 겨냥해 미래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금융 공부에 대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금융교육이 필요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미래 고객인 Z세대에게 더 쉽게 다가가고자 디지털 기반의 체험형 금융 플랫폼인 아이부자 앱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Z세대가 스스로 용돈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고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재미있게 부자의 꿈을 키워나가는 따뜻한 플랫폼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주식, 코인 등 투자에 관심을 갖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기 금융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함께 강조되고 있습니다. Z세대를 겨냥한 하나은행의 마케팅 전략이 시장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박시경예TV 장민선입니다. 네, 장미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하나은행의 아이부자 앱 이용하면 금융교육에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부모님만 이용 가능한 앱인 건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 이문, 삼촌 등 친척과 선생님 같은 금융교육을 원하는 누구나 부모 회원으로 매칭이 가능한데요. 또 기존 하나은행과의 거래가 없어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인증만 거치면 간편하게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금융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민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주간 팍스경제TV에서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기사 정리해드리는 팍스경제 주간 핫5입니다. 박주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5위부터 전해주시죠. 네, 팍스경제TV 주간 핫 이슈 5위를 차지한 기사, 중기부 소진공 버팀목 자금 플러스 불가능한 자료를 제출해야 지원해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벤처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버팀목 자금 플러스가 지원금 신청을 위한 매출 감소 증거자료 제출 과정에서 불가능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소상공인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업 제한 업종이고 반기 매출도 감소했고 분명히 지원 대상이지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매출의 감소 요건 미충족으로 부지급 통보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소상공인이 지원금을 받고 싶어도 이를 증빙할 방법이 없어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오히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는 민원이 폭주해서 통화 연결이 불가능했고 소상공인진흥공단 관계자는 중기부의 지침대로 서류를 검사하기 때문에 본인들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답변뿐이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라면서 내놓았지만 정작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 상황 아무래도 이제 중소벤처기업부가 현실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4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 코로나 재확산의 제약 바이오주가 다시 한번 뜨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지난 14일까지 가장 크게 오른 제약 바이오 종목 아이진이었는데요. 무려 340.25%나 상승을 했고요. 아이진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 중에 첫 mRNA 플랫폼 백신 개발에 성공을 하면서 이 같은 이슈가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같은 기간 셀리드와 이연제약, 네이처셀도 200% 넘게 상승을 했고요. TNR 바이오펩, 한국바마, 효은수글로벌, 진원생명과 그리고 이수앱지스 등도 올해 100%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3위 뉴스입니다. 아이진 유원일 대표가 세계적인 바이오 벤처가 될 것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팍스경제TV CEO 인터뷰에 출연한 유원일 아이진 대표는 올해 안에 개발 중인 이지 코비드 백신의 임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유 대표는 회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노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각종 치료제와 또 백신을 개발하는 세계적인 바이오 벤처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2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 한전 KDN 관련 소식입니다. 스윗 2021에 신규 솔루션을 출품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한전 KDN이 전시회에 참가를 해서 디지털 트윈 솔루션, 유무선 복합형 스마트 DCU, 그리고 광전송 암호화 장비 등 여러 가지 그 신규 6종의 솔루션을 출품하고 전시를 했는데요. 특히 유무선 복합형 스마트 DCU, 광전송 암호화 장비 2종 같은 경우는 이번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솔루션이었고요. 이 관련 소식이 2위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대망의 1위 기사 어떤 기사인가요? 네, 1위는요. 역시나 제약바이오 관련 기사가 차지를 했습니다. HLB가 리보세라닙과 관련해서 또다시 완전 관해를 확인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번 임상 결과 같은 경우는 경구형 항암제인 리보세라닙과 제피티닙을 병용 투여할 경우 높은 치료 효과는 물론 또 환자들의 복용 편의성과 수능도를 높여서 새로운 치료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줬다라고 하는데요. 이 임상 결과가 향후 리보세닙과 제피티닙의 병용 요법이 돼서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로서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확인했다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라고 전했고요. 이 관련 기사가 팍스경제TV 주간 핫5 이슈 1위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팍스경제 주간 핫5 이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 재계 기상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기업들의 날씨는 대부분 맑았습니다. 우선 삼성그룹은 화창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측은 최근 이 부회장이 포함된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을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초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이 부회장의 경우 8월이면 형기의 60%를 채우게 되는 만큼 원론적으로 특혜 시비가 없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간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 또는 가석방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온 데다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도 굉장히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가석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오리온그룹 보시겠습니다. 오리온그룹도 화창했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담철곤 회장의 장남 담서원 씨가 지난 1일자로 경영지원팀 수석 부장으로 입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업계에서는 담 부장이 오리온에 입사하면서 그룹의 경영 승계 작업이 본격화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담 씨의 나이가 젊고 실무를 배우는 상황이라 승계를 논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그간 담 씨가 유력한 경영 후계자로 거론되어 온 데다 국내 법인의 경영 전략과 사업 계획 수립을 관리하는 핵심 부서에 입상을 했기 때문에 3세 경영 승계를 위한 밑작업이 시작됐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카카오게임즈 보시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도 맑았습니다. 바로 카카오게임즈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9월 10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카카오게임즈는 상장 첫날 48,000원의 시초가를 형성한 뒤 상한가로 직행해 62,400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상한가를 기록하며 8만 원 고지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하락 전환에 한 달 만에 4만 원대까지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출시한 신작 오딘의 흥행에 힘입어 7만 원대를 넘어 이번 주 20일에는 장중한때 93,1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증권가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대형 라인업을 포함한 다수의 작품 출시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카카오게임즈의 주가가 10만 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계기상도였습니다. 재테크 정보 알아보는 머니머니 시간입니다. 증권금융팀 장민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아이템 가져오셨죠? 네, 이번 주에는 공모주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부터 올해 최대 공모주 슈퍼위크가 열립니다. 하반기 초대형 공모주로 꼽히는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의 일반 청약이 다음 주부터 8월 초까지 예정되어 있어서 투자 열기가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은 공모주 슈퍼위크에 앞서 투자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에도 SK바이오팜, 하이브 등 이제 공모주 투자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이번 주 공모주 슈퍼위크 어떤 기업들이 예정돼 있나요? 네, 먼저 주목하셔야 할 기업은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오는 26일부터 27일 일반 청약에 나서고요. 이어서 게임회사 크래프톤의 일반 청약이 오는 8월 2일부터 3일 진행됩니다. 또 당초 8월 초 예정이었던 카카오페이는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에 따라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네, 카카오뱅크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장 기자, 앞서 진행된 수요 예측 진행 상황 짚어주시죠. 네, 카카오뱅크의 공모가 산정을 위한 기관 수요 예측에 국내 IPO 사상 최대 금액이 몰렸는데요. 경쟁률도 1,700대 1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모가는 희망 범위의 최상단으로 확정됐고요. 공모가 상단 기준 시가총액은 18조 5천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는 시총 기준 금융주 1위인 KB금융과 2위인 신한금융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그런데 카카오뱅크의 공모가 고평가 논란도 있었어요. 네, 앞서 카뱅은 공모가 책정을 위한 비교 대상에 국내 은행을 배제하고 외국 핀테크 업체 4곳만 포함하면 고평가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지난 20일 IPO 기자간담회에서 윤호영 대표는 이런 논란에 대해 반박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넷 은행이라는 출발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모바일 기반의 비대면 영업이라는 굉장한 특수성이 있습니다. 저희의 이런 차별화되어 있는 그 펀더멘털과 성장세 등등이 좀 기존 상장 금융회사는 크게 차별화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뱅크 공모주 청약부터는 이 중복 청약이 불가능한 거죠. 이제 투자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동안 여러 증권사에서 중복 청약해서 청약을 할 수 있었는데요. 카카오뱅크부터는 중복 청약이 금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일반 청약을 넣으실 투자자분들이라면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현대차증권 이 4곳 중에 한 곳에서만 청약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2곳 이상 증권사에 청약을 넣을 경우 먼저 청약하신 곳만 배정이 됩니다. 또 공모주 투자자들이 살펴봐야 할 점이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인기 공모주 청약 때는 어떤 증권사를 택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증권사별로 배정되는 물량이 다르고 청약 경쟁률도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카카오뱅크 청약에서는 KB증권이 가장 많은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배정 물량만 보면 KB증권으로 청약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KB증권 같은 대형 증권사는 기반 고객 수가 중소형 증권사보다 많기 때문에 경쟁률도 덩달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는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형 증권사에 미리 계좌를 틀어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공모주 슈퍼위크에 잘 성공적인 투자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민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비즈앤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기자들이 밟은 현장의 소식을 직접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